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475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475일차고요. 오늘도 놓아버린 책이죠. 오늘은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네, 176페이지 자부심. 여기서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그 단계에서의 제일 부정적인 끝판왕, 끝에 있죠. 요걸 뛰어넘어야 이제 긍정으로 이제 딱 올라가는 그 자부심 175죠. 네, 볼게요. 자부심이라는 말은 되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한다. 그러나 자부심을 잘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논의한 다른 부정적 감정과 마찬가지로 사랑이 전혀 없다. 사랑이 좀 약하게 있는 거죠. 전혀 없는 게 아니라 20 수치심도 사랑은 있는데 찔끔 그 위로 이제 점점 올라갈수록 있어서 좀 긍정적인 거보다는 어쨌든 약하게 있어서 전혀 이제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 표현을 하셨고, 따라서 자부심의 본질은 파괴적이다. 그러니까 자부심의 본질은 파괴적이다. 200 이하는 파괴적인 거예요. 계속 그 끊임없이 파괴적인 것이 있고, 근데 자부심이 취할 수 있는 형태로는 과대평가를 하는 거야. 과대평가. 과대평가, 부인하거나 동정을 사려고 하거나, 그다음에 순교자인 채 하기, 순교자인 채 하고, 독선적이고, 오만하고, 뽐내기, 허세가 많고, 우월감으로 고결한 척하기. 고결한 척하는 거예요. 에고의 고결함. 그죠? 고결한 척을 이제 에고가 하는 거죠. 그래서 허영, 그다음에 자기중심적인 태도, 자기중심적인 태도, 자기 만족, 나의 만족, 냉담, 의기양양, 속물근성, 편견, 심한 편견, 건강, 건강이 아니라 경건한 척하기, 경멸, 이기심, 가차없음, 버릇없음, 엄격함, 잘난 체하기, 자주 비판하기 등이 있고 자부심의 가벼운 형태로는 대충 속단하는 태도가 있다. 대충 속단하는 태도가 있다. 여기에 해당 사항이 얼마큼 있나 한번 보세요. 엄청 많죠? 많지 않아요? 많을 것 같은데 없는가? 나만 많은가? 나만 많은가? 그쵸? 이기심, 뭐, 심한 편견이죠. 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 분별하고 비난하니까 편견이 심한 거죠. 이 자부심이에요. 근데 자부심은 본질이 파괴적이라는 거. 네. 또 한 번 이제 각성을 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자부심은 지적으로 또 자부심이 있는 거야. 내가 많이 안다. 똑똑하다. 내가 많이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인 자부심이 있어요. 지적인 자부심은 무지를 낳는다. 아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무지를 낳고 영적인 자부심은 그러니까 지적 자부심, 어떤 똑똑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지적 자부심은 무지를 않고 영적인 자부심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적인 자부심은 잘못되면 영적인 깡패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영적인 깡패. 그래서 영적 자부심은 영적으로 발전하고 성숙하고자 하는 이들 누구에게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발전하고 싶어 하는, 성숙하고 싶어 하는 분들의 큰 걸림돌이 영적인 자부심이다. 그죠? 조금 공부하면,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영적인 깡패가 있다 하시더라. 우리가 조금 공부해서 영적으로 좀 안다고 해서, 영적인 깡패 역할도 한 번씩 다 하거든요. 좀 알면. 딴 데 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어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또 있어요. 자신만이 옳다고 하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참된 길에 속해 있다는 종교적인 자부심은 모든 종교 전쟁과 대립, 중세 가톨릭의 종교 재판 같은 우물한 사건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화근은 종교적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특정 신앙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을 죽일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고 보는 태도다.
특정 신앙을 공유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일 자격이 있다고 자부심이 있죠. 파괴적으로 엄청나게 있죠. 판단을 하는 거죠. 참, 에고가 그런 거야. 영적인 자부심이 들어가면 이렇게 또 우리는 모두 나는 답을 안다는 자부심에 찬 기분 탓에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못한다. 나는 답을 알고 있다. 나는 답을 안다. 라는 마음 때문에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못한다. 마음의 독선적인 부분이 독선을 위해 그 사람의 나머지 모든 면을 희생하는 것도 불쌍한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독선적인 부분이 독선을 위해 그 사람의 나머지 모든 면을 희생하는 것을 불사한다는 점. 불사하기까지 하면서 완전 독선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느니 십자군 전쟁 같은 종교 전쟁처럼 목숨마저 포기해 생명의 모든 것을 에고의 재단에 바치려 한다. 우리 사회에서 남자다움을 성장하는 마음속 프로그램에 대해 남자들이 갖는 자부심은 그들의 내면에서 감정 발달이나 정신 발달의 걸림돌이 된다. 이제 일부 여성이 성별, 우월주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도 문제를 악화시켜 성별 간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 계속 이제 자부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자부심에 그런데 취약성이 있다는 거죠. 자부심의 취약성. 자부심에 찬 사람이 끊임없이 방어적인 것은 허세를 부리고 부인하는 태도는 상처를 쉽게 받기 때문이다. 상처를 쉽게 받으니까 또 부인하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부심은. 열등감이 많고 힘이 없을 때 자부심으로 이렇게 포장이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으로 겸손한 사람이 굴욕감을 느낄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굴욕감을 느낄 수가 없는데 자부심을 놓아버린 덕에 자부심에 상처받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제가 자부심을 안 넣어가지고 자부심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부심에. 그래서 이걸 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부심 대신 안도감과 자존감이 있다. 자부심을 놓아버리면 안도감과 자존감이 있다. 자부심으로 진정한 자존감을 대체해 보려고 자부심으로 진정한 자존감을 대체해 보려고 했는데 자부심을 놓지 않은 상태라서 이제 계속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굴욕감을. 그래서 진정한 대체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다. 진정으로 자부심에서 진정한 자존감으로 대체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자부심을 포기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존감이 생긴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포기해야 진정한 자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를 키운다고 내면이 강인해지지가 않는다. 에고를 키운다고 오히려 상처에 더욱 취약해질 뿐이며 공포의 정도가 커질 뿐이다. 상처에 더욱 취약해진다. 그래서 자부심 상태에 있으면 자신의 생활 방식이나 직업, 주변, 사람, 차림새, 자가용의 연식과 제조사, 조상, 국가, 정치적 신념 체계, 종교적 신념 체계 등에 끊임없이 집착하며 자존심을 꼭 쥐고 있을 때는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가용의 연식도 중요하고, 연식도 중요하다는 거야. 주변 사람들, 차림새,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집착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옹호하는데 에너지 낭비를 한다. 에너지 낭비를 이런데 쓰는 데다가 에너지 낭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상 겉모습에 사로잡혀 있고,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는 탓에 남의 의견에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계속된다. 에너지를 그쪽으로 쓰니까 상처를 받게 된다. 자부심과 허세를 포기하고 나면
자부심과 허세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안도감이 내면에 들어선다. 안도감이 들어서는 거예요. 진정한 자존감이 생기도록 뭔가 자부심을 포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더 이상 자신의 이미지를 지킬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자신의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느낌이 싫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지킬 필요가 없다. 타인이 가하는 비판과 공격이 줄어들다가 결국 멈춘다. 줄어들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고 확인받거나 증명할 필요를 놓아버리면 옳다고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막 그르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증명할 필요를 놓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도전받을 일도 서서히 그러면 줄어들게 된다. 여기서 의식의 기본 법칙 하나를 알 수 있다. 방어적 태도는 공격을 자초한다. 방어적인 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방어만 하고 산 것 같아요. 방어만 하고 사는 거예요. 모든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하면서 저 사람이 좋았는데 어떨 때 저 사람이 싫어. 저 사람이 싫었는데 어떨 때는 편안하고 좋아. 그때그때 내 상황에 맞춰서 얘가 진짜 제가 예전에 그 네이버인가요? 다음인가요? 카페 이름을 카멜레온 뭔가 이게 그때그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에고가 변신하는 거 변신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참나로 사랑으로 그냥 변함없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수준에서는 카멜레온이 좋더라고요. 순간순간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순간순간 바뀌었으면 하니까 바뀌어지더라고요. 근데 바뀌어지는데 결국은 에고가 변하는 거죠. 요럴 때는 내 편할 때는 이렇게 변했다가 또 나한테 불리하거나 그러면 또 이기적으로 또 변했다가 그게 이제 에고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그래서 세상에 방어만 하고 살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또 이렇게 보니까 방어만 세상에 하고 살고 두려워서 좋아하는 것도 하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 이렇게 살아왔구나라는 걸 또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 자부심의 본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한테 딱 맞는 진도가 얼마나 탁탁 나가는지 내가 참 기가 칠 너무 기가 찰 정도로 저한테 딱 필요한 단락이 막 있는 거예요. 아유, 자부심 뒤에는 겸손하라고 하네. 환희와 감사가 또 있다. 응? 환희와 감사 540으로 넘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죠? 아유, 하여튼 제가 딱 해야 될 진도가 딱 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부심의 본성을 자세히 살펴보고 보고 나면 놓아버림이 쉬워진다. 자부심의 본성이 무엇일까를 자세히 보면 놓아버려지는 게 쉬워진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건지, 내가 왜 어떤 거에 걸리고 왜 그러는 건지를 자세히 보고 에고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놓아버리는 게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근데 두려워서 그래요. 자부심이라는 큰 타이틀은 있지만 거기 안에 왜 그렇게 됐는지를 미세한 것들을 봐야 되고, 두려움의 큰 타이틀은 있지만 불안하고 초조한 게 왜,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어제도 미팅하다가 나도 쌀쌀하니 불안감을 느끼는 게 있어. 그랬더니, 근데 보면 불안할 게 사실 없는 상황인데도 불안한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 불안한 어떤 일이 사건이 있었어. 그럴 때 느낄 때는 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쌀쌀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근원적인 거에서 느껴지는 거를 하는 거지 진짜 외부에서 어떤 상황 때문에 느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또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딱 그럴 때. 그래서 옆에서 그 불안하고 샤리샤리 하니까 같이 갑자기 불안감이 싹 스물스물 올라온대요. 말만 했는데도 올라와.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감이 많으면 말만 했는데도 스물스물 싹 올라오는 거죠. 그게 이제 근원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건지 자세하게 자부심의 본성,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부심이 이 에너지 장에서 계속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에너지 장에서. 그거를 안 보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음, 저는 싫고 듣기 싫어도 그냥 안에 있고, 어쨌든 또 안에 있고, 또 어쨌든 안에서 뭐 이렇게 저항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에고가. 그래도 안에서 그, 있으면서 듣고, 있으면서 빠져나가질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에 그 느낌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쵸? 안에 꼭 있어야지 내가 발전하는데, 저항감이 있어도 어쨌든 저항감도 더 놓게 되고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부심이 더 이상 소중하게 생각되지가 않기 때문인데 자부심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중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부심이 실은 허약하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자부심이 많은 사람들은 나는 허약하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허약하다. 자부심 뒤에 몰락이 따라온다. 자부심을 내려놓으면 몰락할 것이다라는 몰락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라는 격언은 옳다. 격언이 옳다. 그죠? 자부심은 살얼음과 같아서 용기나 받아들임, 용기를 내거나 받아들임, 평화에서 나오는 바위같이 단단한 진짜 힘을 대처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 우리는 이제 자부심이 막 지고 있으면 세다고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단단한 진짜 그 힘을 대체하기에는 바위같이 단단한 힘을 대체하기는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단단한 바위라고 하니까 초등학교 때 4, 5, 6, 4학년, 5학년, 뭐 5학년 때쯤인가? 요새는 저기를 안 가는데 울산 바위를 한번 또 갔다 와봐야 되는데 울산 바위 밀어보셨나요? 저 밀어봤거든요. 흔들흔들해요. 꼭 떨어질 것 같이. 절대 안 넘어가요. 신문에 안 났죠. 울산 바위가 떨어졌다는 얘기 안 아직 못 들었죠.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몇 살이에요? 7살의 학교인가? 11살. 뭐 요때 가는데 지금 나이가 58인데 4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은 떨어졌다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흔들바위가. 그걸 밀면 그게 느낌이 있거든요. 흔들흔들거리지만 절대 안 떨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밀어봤을 때. 그 바위가. 그랬을 때 울산 바위 아니더라도 한번 벽을 한번 밀어보시면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단단한 진짜 힘을 대체하기에는 그런 단단한 힘을 대체하기는 자부심은 너무 약하다는 거죠. 약하다. 건강한 자부심이 있을까? 건강한, 허약한, 약한, 왜소한 자부심, 허약한 자부심이 건강한 자부심이 있을까? 건강한 자부심은 자존감. 즉, 나는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내적인 자각을 가리키는 것이다. 내적인 자각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는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내적인 자각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 자각은 자부심의 에너지와는 다르다. 자부심의 에너지와는 전혀 다른 내적인 자각이 필요하다는 거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자각하면 방어하는 태도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방어하는 태도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 존재의 참모습, 즉 내면의 자아는 진정으로 결백하고 위대하며 인간 영혼의 고귀함이 깃들어 있다는 점에 의식이 미치면 내면의 자아, 내면의 진정한 자아를 진정으로 결백하고 자아는 진정으로 결백하고 위대하여 인간 영혼의 고귀함이 깃들어 있다는 점에 의식이 미치면 인간 영혼의 고귀함, 그렇죠? 자부심은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다. 인간 영혼의 고귀함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이 대체되면서 자부심은 더 이상 대체될 필요가 없다. 그저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뿐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그냥 알 뿐이며, 이러한 자기 인식 외에
더 필요한 것은 없다. 우리가 참으로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는 방어할 필요가 없으며 그것은 이 장에서 논의할 자부심의 에너지와는 다른 것이다. 이 장에서 논의할 것은 다르다. 자부심에 대한 본성, 그쵸? 약하다는 거죠. 왜소하다는 거죠. 그 진정으로 이 위대함, 정말 내면의 자아가 위대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위대하다는 걸 아는 것보다 외우긴 외웠어요. 나는 무한한 의식입니다. 의식, 몸이 아니라 의식이라는 에너지 본체라는 거를 알면서 외우기는 하는데 들어서 아는 거, 든 거, 이해한 거는 그냥 이해는 했지만 진짜 내가 정말 에너지장에서 진짜 진정한 자아가 고귀하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신념을 찾아서 재맥락하고 계속 재맥락을 해야 재맥락을 하고 놓아버림을 해야 이게 진정한 나 자신의 고귀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음, 자부심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부심 뒤에 몰락이 따라온다. 그래서 몰락하기 싫어서 나는 붙들고 있다. 계속 붙들고 있는 거야. 근데 놓으면 해결이 되는데 놓지 못하고 있는 게 있죠. 잘 한번 또 보고 놓아야죠. 그죠? 네. 놓으라고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놓아야 되지 않을까.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네. 요새 그래도 참 일단 조금 강의 들으시다가 중단하셨던 분들이 점점 이렇게 오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부산을 데려가야 되지 않을까. 약속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일단은 약속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약속 없으면 그냥 오래간만에 듣는데 대구에서 줌으로 들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일단 그랬는데 알겠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는 그랬어. 알겠다가 아니라 네는 그랬는데 또 어제 이제 자고 일어난 새벽에 또 깨달음 시크릿을 언제 하냐고 또 질문이 와 있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듣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또 때가 돼서 들었다 또 그렇게 하나, 생각지도 않았던 분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들을 때가 됐나,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또 드는데, 정말 중요해요. 그죠? 우리 본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몸으로 하는 일은 한계가 있고, 우리 본체가 의식이기 때문에 이 의식 에너지, 정신세계도 에너지죠. 정신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알아야 내가 성공도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정신세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정신세계를 공부하고 정신세계 위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단계에 있는 공부잖아요. 이 수업이. 공부라니까 저항감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하기 싫었거든. 나도 모르게 공부하기 싫었는데 공부하니까 싫은가 봐요. 예. 뭐라고 얘기해야지 저항이 없을까요? 예, 부하의식 이 수업 자체가, 어, 부하의식 수업 자체를 이 정신세계를 뛰어넘는 수업이잖아요. 듣는 게 참 좋죠. 내 삶을 사는데. 예, 변화되는 거는 자기 몫이고, 경험에서 저항하는 걸 놓아버리는 건 자기 몫이고, 어쨌든 공부하는 게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너무 바빠서 돈 버는데 시간을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걸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진짜 중요하다. 이 공부를 해야 내가 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성공에 대한 크기나 이 사이즈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월 15일 다음 주 오늘이 4일인가요? 다다음 주 화요일 15일 날 9시에 입금하는 날이고요. 11월 2일, 3일 날 어, 깨달음 시크릿이 있고요. 오늘 벌써 금요일이에요. 내일 또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서울에서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많이들 참석하고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입된 자부심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주입된 자부심의 프로그램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파헤친 후에 프로그램이 남아있는지 한번 보자. 파헤쳐보고, 알고 나서 놓아버림이 되어 있는지, 그쵸? 그래서 집안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성취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 다음에 전형적인 예로 떠오를 것이다. 그런 것들이 성취는 했어. 그럼 그 뒤에 그 자부심은 성취한 것만 보고 그 밑에 내려앉은 거는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부심이 들어가서 내려앉았는데, 그쵸? 저도 올라갔다가요, 2년 만에 쫙 올라갔어요. 어느 단계까지. 12개를 해서 딱 올라갔다가 미국 갔다 오니까 두루루 떨어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때. 두루루루 떨어져가지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12개에다 10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2개를 더 해가지고 4개를 했죠. 대리점을. 깜짝 놀랐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또 열심히 그냥 고군분투 해가지고 8년 만에 15개를 만들었죠. 15개를 만들고 돌아보니까 15개에서 다시 8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리점 숫자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 그때 이제 고갈이 돼버렸을 때 이제 의식 수업을 만나게 됐는데 나는 했잖아. 자부심 있는 사람들은 내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했는 것만 보고 근데 저는 떨어진 것도 봤어요. 자부심도 있지만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렇게 보니까, 내가 사람을 안 좋아하네. 사람을 안 좋아하네.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네.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게 있네.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스스로 보는 거예요. 혼자 있으려고 자꾸 하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복원이 있어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게 되고, 많이 만나는 일을 하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내 속에 있는 다양함을 밖에 있는 걸 보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다양함을 밖에서 보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부심을 또 한번 깊이 읽고 이해하고 놓을 때가 있지 않을까. 네, 놓아야겠죠. 네. 놓는 거를 그렇게 에고가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걸 들고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허약해지는 거. 자부심이 실은 허약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걸 들고 있으면 허약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이런 예가 이제 떠오른다. 그래서 자부심이 인간의 감정으로서 가장 고귀한 것이 분명할까? 고귀한 것일까? 놓기 싫어하는데, 옹호하는 태도가 자부심의 특징이라는 사실 자체가 그렇지 않음을 증명한다. 소유물이나 자신이 속해 있다고 여기는 조직에 자부심을 가지면 방어해야겠다는 의무감도 같이 생긴다. 자부심 때문에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기의 발상과 의견에 자부심을 가지면 논쟁과 갈등, 비애가 끊임없이 이어질 뿐이다.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질 뿐이다. 자부심이 많으면 어제도 웃긴 거예요. 이렇게 딱 건물에서 딱 내려가는데 건물 입구에 어제 비가 오니까 입구에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한 네명이 저희 아들이 딱 내려가서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데요 하는데 요새는 또 그런 얘기 함부로 또 하면은 또 기분 나쁘게 하면은 기분 나쁘게 막 싸움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고 냄새가 들어오네요. 그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좀 에너지를 좀 전환을 이렇게 얼른 시켰거든요. 근데 뚝 하더니 우리 와이프하고 엄마가 있는데 거기서 있잖아요. 자기도 담배 피면서 남이 담배 펴서 연기가 막 들어오니까 있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겨가지고 하여튼 사소한 재밌는 일들이 그렇게 또 있더라고요. 네, 벌써 30분이 넘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를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내가 또 그 에너지에 있으면 왜 그런 건지 하나하나 미세하게 찾아서 놓아버리는 거를 또 해야지 됩니다. 그쵸? 우리는 네, 의식 성장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죠. 네, 의식 성장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6시에 또 흔들거리면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6시에 만나 뵙고요. 네, 내일 수업도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